안녕하세요. 잘데일쌤입니다. 오늘은 25학년도 운영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25학년도 운영계획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좀 늦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늘봄학교로 인해 명칭이나 세부사항들이 조금씩 변경되거나 변수들이 있었어서 저도 운영계획을 선생님들께 공유하기에 수정하고 보완하느라 좀 늦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2월에 운영계획을 마치고 심의받고 학생 모집을 했고요. 2월에 이제 변경된 점 등등 보완해서 예산까지 넣어 심의받을 예정이에요. 저는 심의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이 이루어지죠. 늘봄학교로 인해 명칭을 선택형 돌봄 가로치고 구초등 돌봄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선택형 돌봄 안에 기존 오후 돌봄과 틈새 돌봄인 그러니까 방과 후 연계형 돌봄이 포함됩니다. 명칭이 좀 여러 개이다 보니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실 듯한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선택형 돌봄 안에 오후 돌봄, 틈새 돌봄 이렇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선택형 교육이 우리 기존의 방과후 학교, 보통 수익자로 이루어졌던 방과후 부서들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이 선택형 교육이 되는 거죠. 돌봄학교는 기존의 돌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모델이죠. 이 안에는 아침 돌봄, 오후 돌봄, 그리고 선택형 교육인 방과후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늘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은 현재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향후에는 이제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 중이죠. 이에 맞춰서 이제 돌봄교실 기존 운영 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학교별 협의하시고 회의를 하셔서 해당 학교에 맞는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지역별로 늘봄학교 운영하는 방침이 또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해당 계획은 참고만 해주시고 늘봄학교 및 초등 돌봄 그러니까 선택형 돌봄 따로 업무를 나뉘어서 하는 지역이 있고요. 같이 통합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가독이고 정착이 깔끔하게 안 되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운영 계획이 모쪼록 업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참고 및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25학년도 운영 계획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당한 근무교 학교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업로드된 후에 1, 2일 내에 우리 초등돌봄 실무 카페에 강의 자료와 운영계획 파일을 게시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편하게 다운로드 하셔서 필요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계획이 필요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운영 방침, 학생 편성 및 학급 편성, 급간식 선정, 단체 프로그램, 대체 활용 및 예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이 안에 또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죠. 운영 방침은 우리 돌봄교실 운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를 반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편성과 학급 편성은 이제 돌봄교실이 여러 반인 반에서 좀 더 필요하겠죠. 학년과 학교 시간 등을 고려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내부 협의 충분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급간식 선정해서 절차에 맞춰 학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문제 없도록 업무하실 수 있게 계획을 잡으시고 단체 프로그램도 계획하시고 추가적으로 선정 및 재계약할 부서들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심의에 반영해 주세요.
대체 전담사 활용은 원활한 돌봄 운영 시에 필요하기에 좀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예산도 이맘때면 거의 예산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심의 내용을 반영하면 25학년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업무하시기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살펴볼게요. 12월까지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계획으로 심의를 받았었는데 이번 2월에 이렇게 제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문이 올 것 같고 또 선택형 돌봄 안에 연계형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경해서 2월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에요. 운영 목적은 길라잡이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 운영 방침에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세부 방침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학교별로 상황과 학생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이 여럿인 돌봄교실은 서로 꼭 협의하시고 공람도 서로 소통 잘 되셔야지 같이 돌아가는 돌봄교실 정보를 어느 반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다 하시고 세부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또 한 반인 학교는 관리자와 협의를 좀 잘 하셔야겠죠. 저희는 이번 닭꿈터 그러니까 틈새 돌봄을 개방형으로 변경 운영되는 것을 수정했고요. 본래는 저희 학교는 정원형으로 운영돼서 작년까지 프로그램을 다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개방형으로 운영되면서 기타 운영비, 봉사 실비 정도로 운영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 지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넣어줬고요. 이제 세부 운영 계획 내려가면 학기 중과 방학 중 운영 시간을 좀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 근무 특성상 오전으로 변경 근무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근무 시간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장소, 대상 등을 잘 적어주시고 또 쭉 내려가면 공무직 돌봄 전담사의 연차나 병가 등 공백 시 대체 전담사를 활용하여 원활히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적어둡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있는 학교는 외곽에 있다 보니까 꿈터 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교원 활용해서 대체되기도 하는데 그마저도 힘들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사실 바쁘시고 하니까 협조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을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하나 적어둡니다. 최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돌봄 교실이 1실이고 6학급이라서 뭐 사실 학급 편성이나 학생 선정에 있어서는 좀 수월해요. 그냥 신청하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 2학년 선생님보다 돌봄 교실 실제 인원이 더 많게 됩니다. 현재는 총 1, 2학년 모두 입실 확정으로 17명 입실 예정이고요. 또 전학 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입반 시 제출 서류, 학교별 필요시 입력을 합니다. 학생 안전 관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 안전기가 관련해서도 함께 계획해서 반영합니다. 이렇게 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적어두고 강사 선정이 좀 완료가 되면 선정 강사도 적어주시고 관련 강사비 등도 반영하시면 좋겠죠. 이번에 저희 학교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재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수요 조사한 기간과 또 관련 만족도 조사를 좀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이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내부 기한이 있지만 심의를 받을 때 해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만족도 몇 프로라서 뭐 재계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적었고요. 재계약 관련해서 24학년도 운영계획 심의 내용에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재계약 등 내용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총 2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다시 공개 채용으로 강사 및 부서를 선정해야 하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성범죄는 꼭 다시 하셔야 하고 건강검진서도 검진일로부터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청구를 요청합니다. 그 외 서류는 종전 서류로 가름 가능합니다. 또 감염병 등 있을 시에는 단체 프로그램 제공하지 않음도 넣어주시면 만일에 있을 우리 코로나 사태 때와 같은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겠죠. 연간 운영 계획이니까 또 학기 중과 이제 방학 중 시간표를 예시로 좀 넣어 주시고요. 여기 앞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초등 돌봄교실 인력 운용으로 해서 학기 중과 방학 중 근무 시간을 좀 명시해 놓으시면 추후에 따로 방학 때에 근무 시간이 변경될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방과 후 연계형이 있는 학교는 이렇게 연계형 돌봄 관련 운용도 적어 두시고 봉사 실비도 함께 적어 둡니다. 초등 돌봄교실 대체 인력 운용해서 기존 근무자 부재 시 안정적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기 위해서 학교 단위 인력부를 구성할 수 있고 관련 운영계획 공문을 좀 적어 놓으시면 근거 자료 찾기에도 후에 수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인수인계 하시고 나서도 자료 받으면 이 공문 찾으면 또 참고 자료 되니까 서로 좋을 수 있거든요. 또 간식 및 급식 관련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통합 간식을 신청해 놔서 그 공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식은 방학 때 만족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고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입찰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이제 또 환불 절차도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절차가 있어야지 또 업무적으로 수월하고 학부모님들께도 환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불 규정이나 또 학생 선정 및 편성 등 학생 수가 많은 곳과 민원이 또 잦은 곳은 방과 후 소위원회 등을 좀 통해서 자문을 서로 구하고 이제 선정하고 심의를 받으면 좀 더 민원 대응에도 수월할 수 있겠죠. 또 대략적인 수익자 금액도 좀 반영해 주시고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좀 비슷비슷하고 학교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보완하면 되니까 학생 폭력 예방이랑 이제 안전관리도 넣어 주셔야겠죠. 응급 처리 방법 이런 건 다 길라잡이나 교육청에서 보내준 운영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도 공문이 온 운영 계획 같은 거는 좀 꼼꼼히 숙지하셔서 우리 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할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 관련도 넣어 주시고요. 저는 이 예산은 공문 온대로 내용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까지 넣고 항상 마지막에 있는 안전관리 점검표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운영계획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주요 내용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형 돌봄, 구초등 돌봄으로 변경하고 운영 방침과 세부 운영 계획을 우리 학교에 맞는 방침과 세부 사항을 좀 꼼꼼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운영 시간을 학기 중과 방학 중 표기해 놓으면 추후 방학 때 변경될 근무 시간 관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급간식과 강사 선정 관련 명확하게 재계약이나 선정된 강사와 부서, 강사비까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대체전담사 필요시 관련을 입력하고 예산도 공문에 따라 입력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계획을 살펴봤습니다. 25학년도 선택형 돌봄 초등 돌봄교실 도입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의 방향성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돌봄교실 운영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고요. 실무 선생님들께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관련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참고 자료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